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사성 물질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질의 첫 번째는 스트론튬하고 세슘인데요. 방사성 스트론튬, 방사성 세슘입니다. 질량수가 이제 90인 거하고 137인 거하고, 세슘은 굉장히 좀 유명하죠. 뭔가 사고가 터지면은 뭐 세슘이 있니 없니, 뭐 후쿠시마 앞에 물고기에서 세슘이 검출이 됐니 안 됐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막 나올 만큼 굉장히 좀 유명하고 중요한 방사성 물질입니다. 자, 이 둘은 또 왜 우리 인간들의 관심을 끄냐면은 이 둘의 반감기가 29년, 30년으로 되게 비슷해요. 이 30년 정도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으면,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뭔가 많은 물질을 방출하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감기가 굉장히 길다,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된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안 좋은 방사선이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한 번 나오는 방사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굉장히 뭐 수십억 년 지나야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감기가 뭐 30년 정도다. 30년이면 인간의 생애 주기하고 대략 좀 비슷한 기간이잖아요. 뭐 며칠, 몇 시간 내지는 뭐 몇십억 년,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생애 주기와 비슷한 시기를 겪으면서 뭐 적당한 이제 위험 물질도 내고, 그런 식으로 어, 우리와 더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감기가 이렇게 애매한 것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내는 방사선이 이제 베타선, 스트론튬은 베타선이고 세슘은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냅니다. 베타선은 전자죠, 전자. 그런데 이 스트론튬하고 세슘이 또 왜 우리의 관심을 끄냐면은, 이 화학적 성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보시면은 여기 어, 스트론튬이 여기 있고 세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스트론튬이 있는데 여기가 2족이죠, 2족. 그리고 세슘이 있는데 여기 수소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1족입니다. 근데 여기 주변에 어떤 그 유사한 잘 알려진 원소들이 있는지 보면은, 스트론튬은 위에 칼슘이 있어요, 바로 위에. 그리고 세슘은 두 칸 위에 칼륨이 있습니다. 요즘은 포타슘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저만큼 화학 지식이 없으신 분도 칼슘이 뭔가 뼈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잘 아시죠? 예. 칼슘이 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트론튬이 뭔가 뼈와 관련된 뼈의 성분을 이루거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 칼륨은, 포타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근육과 관련된 어떤 그 물질이거든요. 근육. 그러면 이게 칼륨하고 포타슘하고 칼슘이 근육과 뼈와 관련된 원소니까, 여기 방사성 스트론튬이나 방사성 세슘이 뼈와 근육에 뭔가 좀 안 좋은 역할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같은 족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스트론튬이나 세슘이 뭔가 이렇게 인체를 구성하는, 뼈나 뭐 근육을 구성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대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 베타서 내고 감마서 내고 이러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두 원소를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감기도 이렇게 적당히 길고 해서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항상 뭔가 사고가 터지면은 뭐 세슘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부터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유명한 방사성 원소가 탄소 14가 있습니다. 탄소 14. 어, 보통의 탄소는 이제 탄소 10이죠. 탄소를 C라고 이제 쓰는데 탄소 12가 있고 탄소 14가 있습니다. 이 14가 방사성 원소인데, 이 원소의 반감기가 5730년이에요. 그래서 이 방사성 탄소로 가장 많이 쓰는 용도가 뭐냐면은 연대 측정하는 거죠.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어떤 그 방사선이 나오냐면 베타선이 나와요. 이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게,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생명체, 뭐 식물이나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이 이렇게 뭐
자기 생명 활동을 하려면은 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 보통 탄소하고 방사성 탄소의 비율은 항상 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이렇게 그 자기 생체 활동을 하는데 그때 탄소를 받아들이고 내뱉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체 안에 그 보통 탄소와 방사성 탄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깥에 있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보통 탄소와 방사성 탄소의 비율하고 같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생명체가 죽었다, 뭐 식물이 죽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 외부에 있는 탄소들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식물 안에 남아 있는 이 방사성 탄소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계속 새로운 게 채워지고 있던 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게 이제 생명 활동인데 그것이 중단되면은 그 외부에서 탄소가 들어오고 있던 탄소가 나가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식물체 안에 남아 있던 어, 방사성 탄소가 이제 계속 줄어들기만 해서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700년 좀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탄소하고 방사성 탄소의 비율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뭐 식물이 죽은 지가 얼마 지났다 요걸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어느 시대에 방사성 탄소량이 뭐 갑자기 좀 많아졌다라든지 뭐 이런 변수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요소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탄소 연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그 멕시코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외계인 유골이 있다라고 해서 보도가 크게 됐었는데 인간 아닌 존재 유골 주장 웬 말이냐 이게 또 논란이 있었죠.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뭐 이런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유골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 연대 측정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반감기가 이렇게 몇천 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몇천 년 단위에서 뭔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 요거를 이제 추정하는데 방사성 탄소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 꼭 알아야 될 게 플루토늄 239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자, 플루토늄 239는 반감기가 24,000년이에요. 24,000년. 굉장히 길죠.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24,000년 걸리고 이때 나오는 방사선이 알파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알파선은 외부에서 이렇게 뭐 신체 안으로 그 침투하는 것은 어려운데 뭐 옷이나 종이로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플루토늄이 체내에 들어와서 체내 신체 조직 안에서 알파선을 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내폭의 위험이 굉장히 큰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플루토늄이 반감기가 이제 24,000년, 24,000년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자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감기가 10번 지나면 이게 2의 10승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1024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0.1%보다도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양이 이게 원래 있던 양에서 한 1000분의 1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반감기가 10번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10번 지나면 얼마예요? 24만 년이 걸리죠. 24만 년. 네.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자연에는 플루토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 거의 없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플루토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발전소 돌리거나 핵무기 터트리면 나오는 게 이제 플루토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계속 위험한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연한이 몇십만 년이에요. 보통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제가 그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원전 모두 문 닫는 독일을 고민. 핵 폐기물 어디에 묻나? 그 원전 문을 닫더라도 핵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묻나? 독일이 이제 원전을 다 중지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빅벤 6개 부피 치명적 방사선 물질 100만 년 저장할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100년이 아니고 100만 년입니다. 100만 년. 100만 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플루토늄 반감기가 24,000년이니까 100만 년이 되려면은 이게 대략 한 반감기가 40번 정도 지나면 되죠. 40번 지나면은 이게 96만 년입니다. 그죠? 반감기가 10번 지나면 24만 년밖에 안 돼요. 근데 독일은 지금 안전연한을 한 100만 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감기가 40번 지난다는 거예요. 반감기가 40번 지나면은 이게 원래 있던 양에서 얼마가 줄어들냐면 2의 40승분의 1이 되잖아요. 이게 계산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한 1조 분의 1입니다. 1조 분의 1. 1조 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0의 12승분의 1이죠. 예. 1조 분의 1 이하로 대충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00만 년. 플루토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 연한이 최소 뭐 수십만 년, 뭐 30만 년에서 50만 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보통이고 길게는 여기 독일에서 100만 년까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핵발전소 돌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문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발전소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죠.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 영구 처분장 부지도 아직 선정 못한 상태입니다. 뭐 우리만 못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도 사용 해결료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한 100만 년 정도 안전한 그런 부지를 찾아서 이렇게 묻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독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니까 이거를 남일처럼 보듯하면 안 된다. 그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